최근까지도 정정했던 동네 주민 김창수 씨가 갑자기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서 쓰러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활기차고 아침 산책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으며 식사도 늘 맛있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하며 이웃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매일같이 특정 음식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 그 음식을 유독 좋아하셔서 식탁에 자주 올라왔는데 어쩌면 그게 생명을 깎아먹는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음식들 속에는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숨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몸에 안 좋다고 하면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 중에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 6가지를 순위 형식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1위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계신 음식입니다. 뭐 그게 안 된다고 분명 그렇게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갉아먹는 식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쩌면 식탁 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6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시는 음식입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손에 묻히지 않고 어디서든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집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초코빵, 크림빵 같은 달콤한 가공 빵류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김나무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단팥빵이나 초코빵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을 챙기기 귀찮기도 하고 달콤한 맛에 입맛도 당기니 그냥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편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야 평소 먹던 빵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이런 빵은 보기엔 작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초코크림빵 하나에는 각설탕 약 10개 분량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건강을 해치는 삼박자가 함께 숨어있는 조용한 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빵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위해 사용되는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이들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막아 결국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또한 이런 빵은 포만감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영양가는 거의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음식입니다. 먹고 나면 잠시 배가 찬 듯해도 금방 허기가 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이런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습관이 쌓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불균형 상태가 반복되고 지질 이상증이나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도 아침에 뭐 먹기 귀찮아서 빵 하나로 때운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선택이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혈관과 장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마시고 계신 것들입니다. 목이 마를 때, 피곤할 때 또는 식사 후 습관처럼 꺼내 드시는 캔커피,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같은 가당 음료들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박용철 어르신도 예전엔 하루에 2-3번씩 캔커피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물 대신 커피 기분 전환 삼아 주스 운동 후 스포츠 음료,
다들 몸에 나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들 음료는 겉보기에 시원하고 가볍지만 내용물은 마시는 설탕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캔커피 한 캔에는 각설탕 7개에서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 인공감미료 향료 등 다양한 첨가물이 함께 들어가 있어 우리 몸속 장기, 특히 간과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음료들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당이 급격하게 흡수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며 급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췌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속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마시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무설탕, 제로 칼로리라고 쓰인 제품이 많아 안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 역시 장내 미생물 환경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사질환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라는 단어에 속아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습관은 조금의 의식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던 캔커피를 무가당 보리차로 바꾸거나 운동 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로 입과 몸을 달래보는 겁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지금 마시는 한 잔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증 해소와 기분 전환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어르신의 식습관을 오늘부터 조용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바쁠 때, 피곤할 때, 입맛이 없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찾게 되는 컵라면과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세 먹을 수 있고 요리도 필요 없으며 맛도 자극적이라서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지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0세 박정우 어르신은 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끼니를 간단히 때우기 위해 컵라면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몸이 붓고 잠도 잘 오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나트륨 과다 섭취와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컵라면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짜다는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경우엔 나트륨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어 고혈압 부종 신장 부담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면을 튀길 때 사용되는 산화된 식용유 맛을 유지하기 위한 향미 증진제, 그리고 각종 화학 조미료입니다. 이들 성분은 단기간에 큰 증상을 일으키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인스턴트 식품에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거나 면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먹을수록 몸은 지치고 피로는 쌓이며 회복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심코 먹는 그 한두 번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건강을 바꾸는 일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쌓이는 식단이 결국엔 회복이 어려운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체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컵라면이 먹고 싶을 땐 채소를 듬뿍 넣는 집밥 스타일의 국물 요리나 저염수프로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국물 맛이 그립다면 멸치 육수에 두부와 배추, 당근 등을 넣은 된장국 한 그릇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시면서 아니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더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매일처럼 드시는 식품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도시락 반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74세 이명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혼자 식사를 해결해 오셨는데 아침마다 간편하게 구워 먹는 베이컨과 햄을 단백질 보충용으로 챙기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혈압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후 드시던 식습관을 되짚어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가공육은 겉보기에 고기이기 때문에 영양이 많아 보이고 단백질 보충에도 좋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이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공식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존성과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화학 첨가물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장암 위암 등 소화기계 암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공육은 대부분 염분이 높고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압 상승 동맥경화, 진행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램 정도의 가공육, 즉 소시지 2개나 베이컨 몇 조각을 매일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률이 무려 18%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라도 먹어야 끼니를 때우지 햄 없으면 도시락이 허전하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자주 드시곤 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섭취 횟수를 줄이고 조금만 신경 써서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 두부조림 또는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로 반찬을 바꿔보는 겁니다. 또 가공육을 꼭 쓰셔야 한다면 무첨가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고 한번 삶아서 나트륨을 줄인 후 조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매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이건 건강해 보이는데 하고 드셨을 가능성이 높은 음식입니다. 바로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조리 반찬들, 특히 튀김류나 짠 조림류입니다. 요리하기 번거로운 날 식탁을 간단히 차리고 싶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손이 가는 종류죠. 부산 사하구에 사는 76세 한경희 어르신도 평소에는 요리를 잘 안 하시고 마트에서 파는 고등어 조림이나 잡채 튀김류를 자주 사 드셨다고 합니다. 반찬 하나씩만 꺼내면 금세 한 끼가 차려지니 편하고 좋았지만 혈압이 자주 오르고 몸이 붓는 날이 많아져 병원을 찾으셨고 그때서야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시판 반찬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조용한 독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염분과 당분입니다. 조림류나 장조림, 깨집 무침 같은 반찬은 간이 세고 달달하게 조리된 경우가 많아 단순히 짭짤하다는 느낌만으로 넘기기 쉬우나 염분과 당분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겐 이런 음식이 질병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튀김 반찬들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고 그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반찬에는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한 각종 첨가물과 화학 조미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일시적으로 음식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만들지만 결국엔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인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반찬들이 겉보기엔 건강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야채튀김, 고등어조림, 나물 반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기름과 양념 보존료의 질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음식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 그리고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이 먹고 싶을 땐 튀김옷이 얇고 기름기가 적은 제품을 고르고 조림류는 간이 약한 제품을 고르거나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첨가물 표시가 적고 원재료가 단순한 상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아니,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하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할 1위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해치는 진짜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1위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강을 가장 조용히 해치는 1위 음식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위험해? 나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마셨는데. 그 음식은 바로 시판용 야채 주스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김정희 어르신은 혈압 관리와 채소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파는 야채 주스를 한 병씩 꼭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영양 상담을 통해 그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식처럼 믿고 마시는 야채 주스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시판용 야채 주스는 대부분 가열 살균 과정에서 본래의 영양소가 거의 파괴됩니다. 비타민C, 소화 효소 섬세한 항산화 물질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 손실되며 실제로 남아있는 유효 영양소는 극히 미미합니다. 겉은 초록색이고 포장에는 건강, 채소, 비타민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정작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둘째, 당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야채 주스라는 이름을 믿고 마시는 사이 몸속으로는 과일, 농축액, 액상과당, 인공감미료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컵 한 잔에 각설탕 6개에서 7개 분량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뇨병 지방간, 내장지방 증가 혈당, 스파이크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건 우리의 심리적인 착각입니다. 야채 주스를 마셨으니 오늘은 샐러드는 안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한 번의 대체가 반복되면 결국은
씹는 채소를 먹지 않게 되고 식이섬유 섭취, 부족장 기능 저하, 변비 장내, 세균 균형 붕괴 같은 문제가 누적됩니다. 무엇보다 나는 잘 챙기고 있다는 착각이 건강관리에 방심을 불러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야채 주스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시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첨가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식이섬유가 살아있는 스무디 형태를 선택하세요. 셋째, 매일 마시는 습관이 아닌 식사로 채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날에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씻고 썰어 먹는 진짜 채소입니다. 귀찮으시다면 손질된 채소나 냉동 야채를 활용해 간단한 나물무침이나 쌈 채소로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우리가 무심코 믿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후반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던 그 음식이 실은 내 몸을 가장 조용히 해치고 있었던 1위의 위험식품이었다는 사실, 충격적이셨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린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실은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식품 6가지를 랭킹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위는 단팥빵, 크림빵 같은 가공빵류, 제5위는 캔커피와 과일 주스 같은 당 함량 높은 음료, 제4위는 컵라면, 인스턴트 라면, 제3위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제2위는 튀김류와 진한 맛의 시판 반찬, 그리고 제1위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마시던 시판용 야채 주스였습니다. 이 모든 식품들은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귀찮지 않다는 이유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섭취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기만 해도 어르신의 건강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빈도를 줄이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드시던 단팥빵을 바나나나 찰밥, 주먹밥으로 바꿔보세요. 캔커피는 무가당 보리차나 따뜻한 우엉차로,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되 채소 수프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줄여보세요. 햄이나 소시지는 두부 계란찜 삶은 채소나 낫또 같은 식품으로 대체해보고 튀김 반찬 대신에는 냉동 손질 채소를 이용한 간단한 볶음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야채 주스를 마시는 대신 직접 씹는 샐러드나 나물 반찬 한 가지를 추가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몸은 단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서 미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꾸는 단 한 가지가 10년 후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깨달은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회복의 날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는 오늘부터 줄여보기로 한 음식이나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